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제가 살아온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를 애잔하게 보던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모가 저를 키운다고 하셨어요. 고모는 아이가 없었는데 어른들끼리 슬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모부에게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고모부부는 성격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고모는 그 당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3층 한 층을 다 썼죠. 두 식구가 살기에 꽤 넓은 집이었는데 손님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었어요. 다른 층에 있는 집은 모두 월세를 줬고요. 고모는 모 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말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느낀 바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마음도 참 너그럽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은 보험비와 유산은 할머니가 관리해 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모한테 맡긴다고 하셨어요. 고모는 그 돈은 예금과 주식으로 관리해 주셨고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 옷, 음식 등 나는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고모부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을 주려고 하셨죠. 고모는 문화센터에서 이것저것 배웠고 재료를 사서 집에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고모는 아빠의 막내 여동생이었는데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시험 기간에 제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쉽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고모 덕에 성적도 쑥쑥 올라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옆집에 사는 아줌마와 매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고모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고모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영업소로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고모보다 나이가 많은 40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줌마를 알게 됐는데요. 아줌마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삶이 무료해서 보험 공부를 시작하고 영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 아줌마는 꽤 미인이었어요. 우리 고모는 좀 통통한 편이었고 그 아줌마는 날씬하고 키도 컸어요.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니니 더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신다며 저렇게 예뻤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고 그 아줌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아줌마는 성격도 밝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찬수는 어쩜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어.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해야 해. 대학 가면 좋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조금 참아. 분명 인기남이 될 거야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고모 집 근처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모 집에서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고모가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한다면 독립해도 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모랑 사는 게 좋다고 하며 나중에 진짜 독립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모는 나도 너랑 같이 사니
너무 든든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성인이 됐다고 바로 독립하면 저를 키워준 고모 부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았고, 사실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분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고요. 전공, 교양 과목도 모두 재밌었습니다. 20살 철없는 대학생 시절 학교 후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모부 옷이 다 나와 있더군요. 게다가 고모부가 아끼는 피규어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모는 울고 있었고 고모부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성을 보는 관점도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옆집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줌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인사만 하고 지냈지만 고모를 통해 제 소식은 다 듣고 있어서 제 근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날도 여전히 예쁘더군요. 아줌마는 대학 입학한 거 축하해. 아줌마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고 제 팔짱을 끼더군요. 솔직히 그때 고모가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아줌마를 보니 반가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아줌마 차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아줌마는 오늘 큰 계약을 했다며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사줬어요. 그 호텔은 피자가 유명한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아줌마와 수다를 떨면서 식사를 마쳤는데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저는 고모가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마침 남편이 출장 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자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서 그건 안 되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그럼 모텔방을 잡아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모텔로 갔어요. 아줌마는 집에 가야 한다고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런 곳에 처음 왔으니 좀 무섭다며 시간이 되면 아줌마랑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피자를 먹으면서 아줌마에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줌마는 제 뜻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저는 맥주를 사와서 아줌마와 나눠 마셨습니다. 아줌마는 아이들 키우면서 돈을 못 벌어 답답했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하더군요. 고객 중에 짓궂게 구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는 잘 넘기고 있다고 했어요. 영업일이 돈이 되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그동안 고객을 놨나 마음이 어려웠던 일은 아저씨에게 하지 않았대요. 일하는 것도 반대했는데 속상한 일까지 참고 다니는 것을 알면 당장 관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아줌마는 보험회사에서 3년을 버틴 것도 대단한 거라며 사실 이 일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많이 대하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아줌마 등을 쓸어주었더니 아줌마는 나 이런 적 처음인데 오늘 집에 안 갈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줌마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었는데 아줌마가 리드해줘서 2번이나 더위를 치를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다닐 때 만났는데
이제는 다 컸구나 하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제 첫 상대는 옆집 아줌마가 되었고 그 후에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또래 여자보다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 더 끌리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엄마가 홈드레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놀러 간 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고 친구 엄마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날 친구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면서 친구 엄마를 슬쩍 바라봤어요. 옆집 아줌마 못지않게 미인이시더군요. 그날 우린 셋이서 술을 마셨고 술을 잘 못하는 친구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줌마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들었어요. 아저씨가 10년 전에 유학을 갔고 그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산다고 했어요. 가끔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치고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랑 거의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많이 외롭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줌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혹시 친구가 깰까봐 급하게 일을 치렀네요. 친구 엄마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임신할까봐 걱정이다. 이번에는 조심을 안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줌마들을 만나고 보니 알아서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편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이니 제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좋았고요. 어린 나이에 유부녀를 만나고 다닌다는 게 좀 그랬지만 저는 또래와는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루는 친구네 집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그날 예약된 게 없으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차를 타고 고기를 사서 펜션에 도착했어요. 펜션은 2층이었는데 제일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친구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야외 데크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고모 밑에서 자랐고 현재 같이 살고 있다고요.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란 아들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신 너희 부모님이 참 안 됐다고요. 그때 저도 술에 만취했고 친구는 아빠와 밤낚시를 간다고 나서더군요. 저는 같이 갈 생각은 없고 아줌마랑 얘기 좀 하다가 자겠다고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밤낚시 가는 남편 흉을 보고 수다를 떨었어요. 몹시 졸려서 자겠다고 했더니 제가 잘 방의 온도를 봐주겠다고 따라 들어오셨어요. 아줌마는 이런 기회는 없다며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의 소원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나이 20살에 벌써 3명의 유부녀를 만난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요. 제 자랑 같지만 일단 호남형이고 아줌마들의 수다를 편하게 받아주고 호응해주는 것에 아줌마들이 마음을 열고 저와 같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줌마들은 누구 엄마라고 불리다가 제가 누구 씨라고 불러주며 눈을 바라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단언컨대 아줌마들이 부담이 없어서 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녀들에게 뭘 바라고 요구한 게 없어요. 그녀들이 원할 때 시간을 내주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 것뿐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선을 봤어요. 고모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더군요. 참 유치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속으로 시간 끌지 말자 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제 또래와 사귀어 볼 새도 없이 2번 만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줌마만 좋은데요. 가끔 아이 있는 돌싱녀와 결혼하는 남자가 있던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참, 고모 얘기를 빼먹었네요. 고모가 제게 집을 나가라고 한 날 고모부에 불륜 사실이 탄로나 고모부 짐을 다 뺐답니다. 고모는 고모부 재산의 반을 받고 이혼했고요. 지금도 고모와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혼자 사는 고모가 얘기 좀 하자고 부르면 바로 달려갑니다. 고모에게 재혼 안 할 거야? 하고 물으면 남자에게 질렸어. 결혼 생활은 다시는 안 해라고 하는데 옆집 아줌마에게 제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몰라도 내 또래를 만나야 돼.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대랑 만나야 하는 거야 라고 조언해 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연상 여자가 끌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고 혼자 사는 여성분이 있다면 만나볼 생각은 있습니다. 제 생각이 특이하다고 하셔도 당분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